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와 대화의 불안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말을 잘 못하는 것 이전에 발표를 한다, 말을 한다, 남 앞에 나선다, 이것 자체를 불안해해서 아예 나서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잘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극복했을 때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심도 있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었던 자니 카슨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레로라 하는 석학, 정치가, 유명 경제인들하고 격이 없는 토론을 벌인 유명한 방송 진행자입니다. 그런 그가 앵커로서 처음부터 순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잘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무척 떨려서 심지어는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제 방송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정도로 줄여줄 수 없을까요? 라는 그런 청을 했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에게 몹시 불안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유명한 방송인 송혜 선생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아십니다. 그분이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사람은 안 계실 거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송혜 선생의 아주 유창한 그야말로 그 달변의 진행 솜씨를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요. 송혜 선생도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 나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선다. 그러나 그 극복을 짧은 시간에 해서 이내 청중들하고 동화를 하려고 애쓴다. 여러분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많이 모인 방청객들하고 아주 유쾌하게 잘 얘기를 나누는 것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 앞에 나서기가 두렵다. 말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이후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불안증과 발표 불안증의 극복, 그리고 두려움만 정복하면 누구나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오늘 시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 불안증은 뭘까요? 중요한 발표이건 사소한 개인끼리의 대화이건 그 대화를 앞두고 모두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불안증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것이지 그 사람의 영원한 습관이나 그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곧 스피치에 몰두하는 순간 사실 불안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많이 버벅된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 불안증의 강약은 세고 약함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째 요인이 있습니다. 왜 불안감이 드는지는 내가 그 발표할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직접적 경험이 적어서 그걸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슷한 요인일 수도 있죠. 둘째 요인으로는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과연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수치도 나오고 지명도 나오고 임명도 나오는 이 까다로운 그 연설 제목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나 역시 그야말로 중간에 더듬거리지 않고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지나친 걱정, 기우라고 하죠. 그걸 다 해버리면은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사 표시는 물론이고 어디 가서 몇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 얼굴이 붉어지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서 아예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런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이 해결 방도만 잘 찾으면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표 불안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적 불안증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아주 심할 경우는 정신과나 심리학 쪽에 가서 정식으로 좀 진단을 받고 거기에 적합한 대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격상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 이유로 나는 말을 전혀 못해.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하는 사람이 중간에 뭐 한 사람이라도 끼어 있으면은 뭐 한국말도 잘 못하겠어. 나는 뭐 외모에 자신이 없어. 등등의 이런 요인들이 성격 불안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모든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언제나 본인은 불안감을 느껴서 그거를 수행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바로 성격 불안증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 불안증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심하면 심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역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불안증이 있습니다. 이 상황적 불안증은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자리만 가면은 내가 좀 그런다 라는 구분이 좀 되는 그런 불안증이죠. 이를테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왜 나타나냐면은 내가 친구들하고는 얘기를 잘해.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윗사람이거나 또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뭐 돈이 많은 재력가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나는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겠더라 라고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이 바로 상황적 불안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대부분의 발표 불안증은 사실 이 상황적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침착해 보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불안감과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도 저 사람과 잘 섞이고 있다. 저 연사 저분도 우리랑 별 격이 없이 지금 얘기를 잘 나누고 있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니까요. 이 역시 크게 두려워하거나 절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발표 불안증의 극복을 한번 알아보고 그 극복을 알아보기 전에 극복 방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 불안증을 극복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불안증에서 그 어떤 일도 잘 할 수 없지만은 특히 말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하거나 설령 말을 했다 하더라도 덜덜 떨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져서 상대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을 틀리게 말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안증이 증폭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데요. 바로 앞서 불안증이 왜 생기는가를 알면은 사태의 증폭, 사태가 커지는 것을 미리 막는 해결책도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안증이 예사롭지 않고 지금 몹시 커졌다.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내서 심지어는 말을 하다가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얘기해보는 그런 경험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경어를 잘못 쓴다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런 식의 미리 자기가 번져질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발표 불안증의 극복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할까? 다른 사람은 조금 불안한데 나는 많이 불안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단을 해버리면은 적어도 자기가 자기 판단에 약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이나 2 정도의 긴장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8이나 9가 지금 긴장감이 와 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해.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자신감을 잃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거나 냉정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발표 불안증의 극복법입니다. 이 연설이 대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대화가 과연 내 인생에 이거를 내가 혹 망치더라도 뭐 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갖고 담대해지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인생이 끝이다. 그러면은 그 긴장과 두려움은 더더욱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플러스와 마이너스 상황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좀 따져보고, 만일 이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장이 난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라 그러면은 솔직히 그 대화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지금 활동은 잠시 뒤로 미루거나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생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 가정에 크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중요성 같은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담대하게 괜찮아, 약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냉정함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은 이게 사실 뭐 일체유심조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겁이 난다 생각하면 한없이 겁이 나는 거고요. 앞을 대하는 상대라든지 이 지금 사태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떤 불안증 자체도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적당한 긴장,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많으면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가 삶의 오히려 윤활유가 되다고 하듯이 약간의 긴장감은 우리가 발표나 대화를 할 때 꼭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스피치를 앞두고 나한테 생겨나는 불안감이 있을 때, 결국은 내 이 불안감으로 나도 더 성장하고 오늘은 뭐 썩 좋은 스피치를 설령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오면은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내 성장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더요. 스피치에 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100점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100점짜리 인생을 잘 살고 있으며 100점짜리를 구사하는 기술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숙련된 달인이라 할지라도 늘 100%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늘 뭐 최고의 점수만 받고 늘 금메달만 땄니까 어디? 실수할 때도 있고 애초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는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 나도 꼭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만일 처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신을 과소평가를 해가지고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그 감이 떨어졌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호감을 갖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자가 진단을 하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수가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진실함,
그리고 정열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짱과 포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불안감에 시달린 일만 생기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본인을 아주 또 과대평가는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아무 말만 해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 설득을 당하고 감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더 무섭죠. 속으로는 불안하지만은 그 겉으로 자꾸 태연한 척 하려 하면은 불안감이 사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왜 자연스럽게 방송에 출연하는 어떤 초심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척 긴장이 되고 불안한데요.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이랄까?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그 사람 스스로 그 말을 하는 동안에 다음 말을 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 불안감 같은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걸로 승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초조는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흥분과 긴장은 비교적 건강한 감정이다. 이 말을 여러분은 참 주의 깊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걱정하고 초조를 한다. 이 뭐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도무지 겁이 난다. 이런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제1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도 있을 거고 못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것이 흥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평상시 내 그 훈련 때 100%의 어떤 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적당한 긴장,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건강한 감정이 되니까 내 몸 안에 이런 흥분과 긴장이 생길 때는 오히려 이거를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리라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은 완전히 걱정, 태산, 그 다음에 초조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것을 분명히 고치거나 아니면 그날의 커뮤니케이션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안감이 올 때, 이거 제법 흥분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한번 적당히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불안증은 자꾸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외우면은 그것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은 해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좀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상책이다 했는데 불안감이 온다. 그럴 때는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나치게 제가 허둥대거나 말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거나 다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언어로 이를 본인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불안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내게도 곧 불안증은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 그 믿음과 그런 태도,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발표해 나가는 장면을 상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문제나 신념과 정열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른다면 불안감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음. 이런 대목의 설명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 이뤘을 때 나에게 돌아올 득. 사람들이 그동안에 내가 말도 잘 안 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즐겁게 유쾌하게 농담까지도 스스럼 없이 해가면서 말을 잘했을 때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거고 내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야. 내 실생활에 얼마든지 이익이 많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에게 어떤 힘이 되고 그것이 불안증을 극복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된다는 마음속 깊은 다짐, 그것이 신념이겠죠. 신념은 사명감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낳고 사명감은 힘을 가져오는 투지를 또 불러일으키며 투지는 결국 그 두려움, 이 불안이라는 공포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 안의 요인을 말끔히 씻어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이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청중들이, 내 말을 들은 청중들이 내 말을, 나랑 대화를 하는 상대가 내 말이 끝나면은 앞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나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미래의 어떤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몸짓, 그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이 나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은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스피치, 사회자의 진행 태도 같은 것을 보면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미리미리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각 보조 자료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 어떤 것을 말이 막힐 때 우리가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듯이 바로 미리 준비된 시청각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뭐 샘플 물품이 있다, 어느 뭐 신문 기사를 가지고 나왔다, 이랬을 때 갑자기 내가 자신이 떨어졌을 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시청각 보조 자료가 내가 전달하라는 그 콘텐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준비를 잘해도 이 발표 불안증은 완전히 가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만 정복하면 누구나 스피치의 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긴장은 불행을 부른다. 어떠한 긴장의 행태들도 무시하라. 왜 긴장할까? 긴장의 원인을 알자. 긴장의 생리적 반응. 나는 긴장을 했을 때 뭐 갑자기 목이 마른다거나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 요의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라는 자신만의 생리적 반응을 좀 알고 있자. 연단부터 정복한다. 그렇습니다. 연단에 오를 때 미리 도착을 해가지고 마이크 상태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유선 마이크를 쓰는 게 유리할지, 무선 마이크를 내 몸 안에 착용을 해야 유리할지를 살펴서 그런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고.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공포 그 자체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연설을 하는 거 누구나 다 어려워. 대통령도 말 실수를 하고 유명한 연설가들도 뭐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말을 하는데 나라고 완벽할 수 있나? 그리고 뭐 내가 맨날 무슨 그 강단에 서는 유명 교수나 뭐 강사도 아닌데 나한테 공포는 올 수 있어. 아유, 이 공포 뭐 적절히 즐기자. 이런 좀 담대한 마음가짐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설음의 즐거움. 어디 가면 보통 첫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이고 처음 보는, 이 세상이 처음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처음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듣는 이야기, 처음 가본 장소, 이것도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수다에도 목적이 있고요. 자, 버나드 쇼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화술에 대한 적어도 그 원리 원칙을 이론적이나마 책자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준비가 없으면은 더욱 긴장되는 것이니까 첫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만이 긴장을 없애주고 불안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1의 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상에서 나타내는 불안과 그 두려움의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다만 그러지 않을 척 하고 있을 거나 또는 불안감을 인해 좀 극복을 하고 그 뒤에서는 차츰 평상심을 찾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역시 보통 사람 안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불안감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3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방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리 가서 상황 파악을 잘 해라. 내가 할 얘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이 막히거나 더욱더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로의 불안감이 심해지면 준비해간 교보제를 활용하라. 또는 심지어 능수능란한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 누구를 불러 올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늘의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잊어버렸거나 또 무척 긴장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무사히 넘기는 한 방편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하다고 하지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쉽고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할 때, 힘쓰는 일을 할 때는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갑니다.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하고 바벨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스피치를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의 수행의 것은 50kg, 100kg 이상의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연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할 때라도 그 전에 간단한 또는 눈치채지 않을 정도의 몸풀이도 좀 하고 이런 한숨을 좀 쉬고 나서 좋은 한숨이죠. 심호흡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마음이 진정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초기에 가졌던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불안감 없이 스피치에 임하는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